그러면 코사인 제곱식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도 코사인 제곱식에 따라서 제곱식에 따라서 여기다 쓰면 안 보여요. C 제곱은 m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마이너스 2md 코사인 t가 됩니다. 자, 나왔나? 그렇고요. 이거를 A, B, D에서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180 마이너스 t가 있는 A, D, C에서 제가 이거 잘 BCD라면 안 돼. A, C, D에서 이걸 적용을 해보자면 B 제곱은 N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마이너스 2ND 코사인 180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사인 180 마이너스 T는 플러스 2MD 코사인 T의 마이너스와 같아요. 왜죠? 왜인지 마이너스라고요? 한 마이너스 왜죠? 자, 바로 증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일단은 총으로 총 부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A, B, C가 있어요. 예. 그죠? 예. 세타를 일단 여기다 잡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 잡고 이렇게 할까? 예.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코사인 T 코사인 T는 요거분의 요거죠. 직각 직각 삼각형이 아닌데요. 근본적인 걸 까먹었어요. 오케이. 전 근본. 그건 설명을 오케이. 직각 T 좀 여기는 90 마이너스 T 뭐가 뭔 말이야? 지금 요거를 저거를 저거가 증명하고 증명해야 있는 돼요. 증명을 해달라? 예. 해? 생각을 180 마이너스 T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우선 코사인 T를 살펴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저기 긋는데 점은 어디다 찍은 거예요? 뭘 이거 네. 뭘 기준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에 연장선 아니야? 이렇게 연장선과 뭐가 만나는 건가요? 내가 봐 그림이 내가 못 그려가지고 자, T를 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인데 직교잡표로 하는 걸 추천해. 자, 직교잡표로 해놓고 동의문 그리고. 크기가 1인 그렇지. 크기가 뭐 얼마인? 크기가 1인 원을 크기가 1인 원을 단위원을 그려. 이게 단위원이라고 그래. 괜찮지? 예. 자, 그래서 점의좌표로. 자, 그래서 어느 각을 일단 이거를 세타로 놔. 크기가 얼마? 1. 그럼 코사인 세타가 P니까 P가 여기네. 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 왜 코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이지. 예.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세타지. 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가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이 180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돼?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을 따지면 P 프라임을 잡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 대칭이 되게끔 잡았어. 네. 그럼 이 각은 얼마야? 이 각은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게 이 각이 세타가 되니까 예. 알겠어? 네. 그럼 이 각을 정상에 내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삼각비에서 뭔가 딱 잘못된 생각이 눈으로 시각으로 먼저 보다 보니까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둔각 이런 둔각만 보는 그러니까 직각 외곽이지 요렇게만 보는 직각을 바라본데 이게 도형이 아니라 삼각비는 빗변에 대한 빗변과 밑변과 높이의 관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이 변에 대한 180 마이너스 세타는 빗변분의 그때 차지한 요놈이잖아. 추행을 했을 때 요 길이 요놈 대 요 길이에 비야. 그지? 근데 문제는 이 길이가 양수란 말이야? 어? 알겠어? 저기가 양수고 저기가 음수인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양수. 네. 그러니까 음수. 그래서 이 길이가 양수 음수요. 음수. 음수.
그래서 빗변은 고정돼 있어 항상 R로 1로.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 뭐가 돼? 아 그래서 이 세타와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값에 의해서 부호가 뭘로 결정돼? 마이너스로 결정된다. 이걸 바라보는 게 중요해.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대칭이 되는 값으로 하는데 이거를 이런 직각삼각형이라고 보지 말고 빗변, 이 빗변에 대한 투영을 내렸을 때 어디에 있든 투영을 내렸을 때 빗변분의 밑변이. 근데 사인은 어떠냐? 사인 이건 높이 이것도 같은데요. 180 마이너스 했던 빗변분의 높이는 양수제. 양수네. 예. 그래서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양수네. 값은 똑같잖아. 사인 세타 이해되죠? 그래서 이때는 나중에 뒤에 가면 뭐가 더 좋냐? 그래프 계형이 좋아. 그래프 계형은 나중에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단위원에다 삼각비를 그려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몇 도야? 360도제. 네. 60도로 바라봐라. 삼각비 여기까지. 이것 갖고 지금 문제 증명하는데 꼬투리 잡지 말고 이거 빨리 넘어가야 증명이 될 거 아니야. 증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빨리 해. 자, 그러면 이 두 식이 나왔죠? 예. 저희가 이거를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의 항이 안 지워지는데요? 이해는 M이고 M이고 R이네. 와 지운 게 아니라 이게 묶여요. 미스테이크.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더하기 뭔가 이상한데. 수학은 저렇게 안 되죠? 미스테이크. N을 곱했어야 했어요. 그래. 오케이. N 여기도 N 곱하고 여기 M을 곱해야 되네요. M 하면 지워지네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더해볼게요. NC의 제곱 더하기 MB의 제곱은 M의 제곱 더하기 MN의 제곱 더하기 N의 D제곱 더하기 M의 D제곱이요? D제곱인데? 아. 오케이? D제곱. 자, 하나로 그럼 Mn으로 묶겠지. 저희가 이 상태에서 여기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집니까? M과 N을 가지죠. Mn으로. 그러면 난 NM으로 묶을 거야. N 더하기 N이 되고 여기 있는 D제곱으로도 묶을 수 있죠. 그러면 M 더하기 N이 공통 인수이므로 A. 묶는 순간 마법이 펼쳐집니다. 마법이다. 이거 아까 M 더하기 N은 A를 분리한 거니까 더하기. 더하기였죠? 그렇죠? 미스. 미스테이크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 이 식은 A 곱하기 N M 더하기 D의 제곱이 되고 아까 이거는 요 식이라 했으니까 B 제곱 M 더하기 C 제곱 N은 아니 상관없잖아. A 곱하기 NM 더하기 D 제곱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 아, 너 이거 한거 있었지. 뭔가 설명을 듣기 힘들다. 죄송합니다. 깔끔하고 심플하고 명확하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뭔가 이런 거 증명할 때 자기가 어설프면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지면 듣는 입장에서는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따라서 그냥 하다 푸네.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게 이제 없어. 잘해야지. 뭔가 쓸 때는 말이야 직계좌표에다가 좀 해. 직계좌표 각을 왜 2등분을 해 거기다. 각의 이등분. 아까도 이등분. 각의 이등분. 제 스튜어트 정리가 필요 없지 않아? 가게 이등분은 중선정이었지? 지금 스타트 하는 거 아니었어? 네. 스튜어트는 각의 각의 이등분을 이등분은 아니 더 지나? 미스. 처음부터 미스.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
그러니까 좌표를 그려주라니까 좌표. 좌표. 각 꼭지점에 아니 좌표라는데 꼭지점에 기호 A를 아. 어디로다가 여기 안 될 것 같아. 그게 A가 맞아. 그래. 여기가 A가 맞지. 아 근데 이게 A가 여기 있으니까 뭔가 A 이게 시간이 바꿔. 대변이어서 이게 DC가 아니 진짜 그냥 그렇게 할수 깔끔 됐어. 자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오. 예. 그리고 여기를 X로 합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써서 B제곱은 M 마이너스 X의 제곱 H라고요. 플러스 H의 제곱이고 C의 제곱은 N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이죠.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마이너스 안. 미스. 우진이와 달리 미스테이크 그런 말 쓰지 않는다. IM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이죠. 예. 얘도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 또 플러스로. 아 플러스 플러스. 야. 아 이게 어그로. 그럴 수 있지. H의 제곱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X가 들어간 항을 소구하기 위해 요 전체 식에다가 곱하기 n을 해줍니다. 여기도 m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그 상태로 더해버리면 아무튼 좀 더하는 거 맞아. 더해버리면 n의 m d제곱 플러스 m c제곱 플러스는 nx제곱 플러스 mx제곱 플러스 여기는 지워지고 n m 제곱 플러스 m n n 제곱 플러스 n h 제곱 플러스 m h 제곱이 되는데 얘는 x 제곱 얘는 x 제곱으로 바뀌니까 n 플러스 m의 x 제곱 얘는 m n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m n 플러스 m 플러스 n 얘는 h 제곱 공통계수로 갖고 있으니까 h m 플러스 n 그리고 다 m 플러스 n으로 묶이니까 이건 결국 n 플러스 m 보통 이런 거 할 때 먼저 준비하지 않아? 머릿속에 한 번 다 했지. 네. 그리고 뭐 해야 될 때 분석을 하면 그다음 뭐 해야 되는지 생각 안 해? 생각 안 하나? 내가 여기서 답답한 게 뭔지 알아? 이걸 그냥 썼어. 니는 분명히 감각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끝내. 이걸 하다 보면 중간에 아 이건 없애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거를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분명히 이걸 아 이렇게 하고는 알아들었고 니는 빨리 했어. 이해됐지? 그 다음에 니 걸 만드는 훈련 안 한다니까? 이거 하다 보면 꽁트 묶으면 이게 A잖아. 여기 A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정확히 보자면 이걸 보고 외워. 아니야 처음에 딱 이걸 빨리빨리 이해해. 그리고 이걸 맞춰서 이렇게 하거나 눈으로 이렇게 이거에 딱 됐어. 습득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 그 다음에 뭐 했냐고 습득했어. 이걸 혼자 하지를 못해. 알아.
이거 혼자 문제 풀는데 얘가 어디 있어? 이 안에 다 못해. 알겠어. 분명히 찾았어. 보고 이해를 해. 눈으로. 오케이. 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내가 왜 답답하냐면 좋아. 거기까지. 그 다음에 뭐 있어? 그 다음에 한번 써보고. 써봤어? 그러면 써보면서 뭘 찾았어?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뭐냐면 내 걸로 돼 있는 걸 습득할 때까지의 모습이야. 써봤으면 이게 뭐였어야 돼? 그럼 마지막에 M 플러스 아니지. A로. 공통으로 묶으면 여기서 네가 하고자 싶은 거는 이 h가 요게 뭐야? 나중에 x제곱 플러스 h제곱은 t제곱이잖아. 그럼 한 번 한 사람이면 여기서 내가 뭘 끄집어내고 뭘 하고 뭘 없애고 이거는 답지에 있는 그대로라니까. 참 답답한 거는 답지에 뭔가 봤을 때 이렇게 쫙 돼 있잖아. 그걸 다 습득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하래. 오케이. 그럼 뭘 했어? 그래 썼어.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썼으면 이건 뭔 뜻이야? 더하기면 중간에 네가 하다 보면 아 이거 없애버릴 거. 이거 하면 네가 쓰면서 아 이게 10줄짜리가 3줄이 돼도 괜찮구나 하는 걸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럼 네 걸로 만들려면 10줄짜리가 몇 줄로 끝내야 돼? 3줄에서 5줄로 끝내야 되는데 이건 어떤 풀이냐면 거기에 딱 찾았더니 10줄로 돼 있어. 알겠어? 10줄을 다 이해했어. 그럼 빠르게 외운 사람은 빨리 외웠어. 그리고 한번 써봤어. 이해가 돼. 그리고 끝이야. 아까 치에도 똑같고.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야지. 정확하게 하면 3줄에 끝내고 말을 줄이고 딱 끝내니까 니가 보고 해오랄 때 아 내가 너가 이걸 안 보고도 답을 구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겠어? 아니잖아. 찾고 분석하고 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얼마만큼 야무지겠냐면 충분히 알아듣는 것 같아. 아 그러면 이게 한 7, 8줄로 돼 있었겠구나 이렇게 쫙.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답지들은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답은 말이야 1등부터 꼴등도 다 알아들어야 돼. 이걸 보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생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생략하면 책을 안 봐. 자 봐봐. 너희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보면 뭐 답지가 몰라서 그렇게 썼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1등짜리가 그 답지 봐도 이해해야 되지만 몇 등짜리도 그 답지 보고 이해해야 돼. 꼴등짜리도 보고 이해해야지. 아 그래야 그 책이 팔리지.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지금처럼 답은 누가 봐도 이해하려니까 아까 말한 10줄이면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굳이 이런 거 써. 그냥 딱 보고 그러면 써라 그러면 답 필요 없고 한 줄에 끝내잖아. 그럼 왜? 그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싹 생략하고 그것만 써도 답이 되는 거야. 근데 꼴등짜리는 그 누구가 쓰는 이 풀이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부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답지가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교과는 그렇게 하듯이 이걸 보면은 분명히 내게 만들려면 그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아 이게 이렇구나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지 하고 몇 번 더 적응해서 뭔가 내 걸로 만들었다는 건 이 안에 많은 자기 생각이 들어있고 그건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는 그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서 설명하라 할 때는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해오라겠고 했냐고 했을 때는 내 충실하게 내가 공부했던 걸 보여주는 거지. 앉아가지고 저기 누구냐 이런 우민이냐 누구를 내가 했으니까 내가 또 설명할 게 아니야. 내가 충분히 공부했으니 나의 방법. 그러니까 아까 좀 그런 거야. 코사인 파이 세타 마이너스 t를 니는 바꿀 필요가 없어. 그건 상대방이 안 해서 문제지. 너가 충실했다면 너는 그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야.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아니가 180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돼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건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할 때 이게 느껴지면 수업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다 아는 거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그거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건 필요한 거구나. 이건 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필요해 안 필요해? 여기 앉아있는 애들한테는 필요 없는 것들이야. 처음에 설명할 때 이거는 m 더하기 n으로 묶으면 m 더하기 n은 a이므로
자, A로 써도 아무 문제 없잖아. 공부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런 넘어가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알게 됐지만 알면서 뭐요? 내 걸로 만든 훈련을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그 상대방이 하나도 공부를 안 한다. 꼴등짜리한테 설명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굳이 꼴등짜리한테 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야. 안 그래? 우리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 안 한 배경은 상대방의 문제고 여기서는 충분히 다 알아들을 거라면 아까 전처럼 내가 이렇게 넘어가서 반대로 해보고 짧게, 그래서 아까 말대로 세 줄을 끝낼 거면 세 줄을 끝내도 되고 네 줄을 끝낼 거면 네 줄을 끝내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냐, 아까 좀 처음에 숙제가 다 그래서 답지를 볼 때는 답지가 왜 충실하냐, 너희만 이해한 게 아니라 꼴등짜리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써? 충실하게 답이 되고 모든 출판사의 문제집의 답은, 그러나 학원에서 만든 답은 불성실할 수밖에 없어. 이유는 간단해. 거기에 맞는 애들끼리 하기로 했으니 굳이 이런 것까지 써가면서 답을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가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 돼. 잘했어. 잘했는데 보니까 열심히 한 거야. 근데 거기가 부족해. 항상 내가 말했잖아. 뭐가 부족할까 하면 100에서 70, 80까지 갔는데 그 20%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어 놓은 훈련하라고. 내 걸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방처럼 쭉 있는 걸 단축해서 짧게. 그럼 네가 그거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이건 뭐고 이런 문제에서 마무리를 네가 거기다 딱 야무지게 이어놓잖아. 그러면 네가 그 아이건을 다른 문제도 접목할 것 같거든. 항상 열심히 하네. 마무리를 항상 뭔가 체크해가는 성질이다. 톨레미 정리는 그런 성질에서 나온 건데 뭐 한번 해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톨레미 정리 말고 스타트했고 또 뭐 내가 뭐 해보라고 했는 게 있었나? 없었나? 스튜어트랑. 그러면 이제 스타트는 뭐 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 요건 안 해도 되겠지? 스타트를 표현해 가볼까? 자, 표현안이라는 게 진짜 말이 쉽지. 여기 책은 다 쉬워. 나중에 문제집으로 이 표현할 때는 문제집으로 한번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제가 다시 또 나중에 문제 꾸려낼게. 자, 오늘 표현안. 표현안은 이 변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1번 합동 변환이 있고 2번 닮은 변환이 있고 3번 등적 변환이 있고 4번 1차 변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개 더 있긴 한데 이 정도 머릿속에 이 4개만 딱 기억을 해도 되는 정도인데 4개도 쉽잖아요. 그럼 합동 변환에는 3종류가 있어. 1번 우리가 공통수학 지금 2 나간다고 했잖아요. 공통수학 2에 뭐가 보이냐면 점, 선, 면 다음에 뭐 있어? 점과 좌표, 직선, 원 다음에 뭐 있지? 도형의 이동이 있어. 그 도형의 이동을 쉽게 말하면 도형 합동 변환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이동이 있는데 그 도형의 이동이 실제 합동 변환인데 근데 그 합동 변환이 다 있냐? 그렇지도 않아. 자, 1번 대칭 이동, 평행 이동부터 평행 이동.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 안에 이 변환 여기에 나온 4개의 변환은 R2에서 R2로 간다고 써. R2에서. 그러니까 지표좌표상에서 지표상으로 움직이는 사상. 그러니까 왼쪽 XY축에서 놀고 있는 거를 새로운 사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뭐가 돼? 점, 선, 면이 점도 되고 선도 있단 말이야. 또는 면도 있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의 모양을 어떤 부분 새로운 X축, Y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x축으로 a 그 x축 여 중심에서 x축으로 해서 이렇게 옮기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도형 이동인데 이때는 옮기는 좌표가 x 다시. 그래서 공통수학 2를 배울 때 본질적으로 머릿속에는 이거는 xy 평면이고 이건 y표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이거 봐봐.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 원이 있어. 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또 단위원이 있어. 우리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러면 우리가 누가 봐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반지름 1인 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 원을 써라고 보통 우리는 x-2 제곱 플러스 y-2 3의 제곱은 1 이렇게 쓰거든. 쓰잖아. 중심이 반지름 1인 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중심이 이동하는 거. 그럼 이때 1번 변환이 r표를 r표로 가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평행이동이겠지. 평행이동에 땅을 한단 말이야. 나중에 두 번째가 대칭이동이 나와. 여기까지만 교육까지는. 하지만 너희들은 경시하다 보니까 3번을 알아야 돼. 무슨? 회전이동. 회전이동을 근데 경시에서는 의외로 회전이동을 훨씬 더 많이 써먹어. 네, 모양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단 합동 변화는 뭘까? 모양과 크기가 그대로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과 크기가 어떻게 되냐? 모양은 원, 크기는 반지름 1이니까 1, 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냥 머릿속에 지금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사형계야, 사형계.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특별하게 그냥 우리가 배우는 닮은 이용밖에 없어. 언제? 중학교 2학년 교과로죠. 합동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 2학기 때 배웠던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래서 잘 쓰다 보면 도형의 이동에서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닮음 있잖아. 두 도형의 합동 그런 모양밖에 못 써. 그러니까 합동 변환 중에 모양이니까 여기는 다 합동이야. 그러니까 합동된 건 1학년 때부터 딱 합동밖에 안 되니까 막상 문제를 내면 이게 이런 세계에서 사는지 몰라. 그게 합동의 거고. 그건 우리가 닮은 변화는 뭐야? 모양과 크기 중에 크기가 다른 모양들이지. 근데 모양은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 그래서 요 닮은 변화는 모양이 같고 그러면 이건 공선점, 공정원 이렇게 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을 통해서 어떤 도형이 뭐냐 닮음으로 변하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걸 해석계약으로 안 배우고 사용으로 보면 거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다 끝이야. 1, 2, 3으로. 근데 이제 해석계약이 되는 좌표를 들어오니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돼도 성분을 바꾸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통수학 2에 있는 정과좌표 원, 직선원, 이 도형 이동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뭔가 하나씩 보이게 되거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봐봐. 요 놈을 그러면 이 x와 이 x는 같으냐? 달라. 여기 x 잃는 것과 여기다 잃는 것이 같을 리가 없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인가? 과연 그럼 이건 x가 맞냐? 아니다 이 말이야. 실제 이거는 새로운 직교적 표현한 x-y-에서 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실제 x-2의 제곱 y-3의 제곱은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 아니야. 그렇게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야. x-가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x에다가 2를 더해서 x-로 가라 이 말이야. 원래 아까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가라는 말은 y에다 뭘 더하면 3을 더하면 새로운 좌표 y-로 가라 이 말이야. 그게 그 말이야. 그럼 이 x-y-는 여기서 움직이는 좌표야. 네. 여기서 xy는 여기서 움직이는 좌표고 그러다 보니 원방이 요놈에 x-y-를 넣을 수가 없잖아. 네. x를 대입해야 돼. 어떤 걸 대입할 수밖에 없어. x는 x--2. y는 뭘 대입할 수밖에 없어? y는 y-4. 그래서 이건 주어진 식이니 이 도형에서 이렇다 보니까 뭐냐? x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다시 뗀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x-y-에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다시가 이제 맞는 거야 사실. 근데 이것도 R2야. 이놈도 R2야. 여기까지가 생각하면 이것도 직교좌표고 이놈도 직교좌표야. 그럼 이 두 개의 모양은 동치야.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요 x-y 대신에 그냥 xy를 써도 식은 무관하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쪽에 직교좌표 xy 상에서는 뭐냐? 당연히 이거 잘라내도 x 상에서는 x-야 y-야 둘 다 직교좌표. 이놈도 직교좌표니 요 상에서 이 값이나 이 상에서 여기 나온 값이나 동치하면 동치니까 써도 돼. 그래서 쓴 거야 마지막에. 그래서 이 x-y가 본질적으로 변환을 일으킨 x-y-에서 일어나는 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도 있고 대칭이동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은 x축 그래서 정가좌표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대칭이동이지. 그래서 대칭이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x축 대칭이동 뭐 이런 거 하는데 지금 문제는 회전이동도 배워야 되거든. 요것을 싹 배우고 나면 닮음이 나가는데 여기 봐봐. 요 단원이 변환 중에서 닮음 변환이거든. 닮음 변환. 그래서 모양과 크기는 어떻게 되냐? 닮음 변환은 크기는 달라. 모양만 유지돼. 그래서 나중에 길이를 스칼라배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합동 변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게 모든 변환이 기본이거든. 그래서 책에서는 합동 변환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을 알았으면 좋겠고 자, 첫 번째 평행이동 금방처럼 했어. 그래서 점, 선, 변이 평행이동할 때 엄청 다르구나. 이게 공통수학 2에 있어. 그래서 해야 돼. 그다음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x축이 그 다음 y 원점 대칭이동, 직선에 대한 이 대칭이동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할 줄 알아야 모든 변환의 기본 성질이 된다. 그래서 공통수학 2에 도형의 이동 중에 두 번째가 대칭이동이 있거든. 대칭이동을 습득해라. 대칭이동을 습득해야 지금 이 단원의 해석해 하는 그게 없으면 원리 사형이야. 사형을 하다 보면 나올 거 없어 별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도형만 쭈그쭈그 나오고 만약 이걸 경시처럼 어떤 모든 성질 응용으로 바라보려면 이 변화는 무조건 해석계하러 가야 돼. 해석계하러 가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 점 A, 이 점 B일 때 이 x축에 자 P를 잡아서 최단거리는 어떻게 구해? AP 더하기 BP의 최단거리를 구하시면 문제를 냈어. AP 더하기 BP의 최단거리는 어떻게 해? B를 증가해야 돼요. P를 대칭이동해야 되지. 네. 직선으로. 이유가 뭐야? 합동일 때 우리는 뭐가 돼? A 요놈 더하기 요놈 대신에 P 다시면 AP 더하기 PB 다시해서 이건 항상 AB 다시보다 크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근데 이 점을 합동을 만든 이유가 이 점을 이동을 이걸 대칭이동이라고 해. 근데 문제는 이 길이를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하는 좌표의 성분만 주고도 구하는데 우리가 도형을 내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말로 해야 돼. 그림을 줄 수가 없어. 왜? 이런 그림의 대칭이동이 어디에 그림이 있어? 없잖아. 그래서 어떤 마을이 있고 어떤 뭐 얼마 떨어져 있고 뭐 도로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서 또 어떤 도로에서 어느 점 지점 떨어졌을 높이가 어디에 뭔 마을이 있고 뭔 마을 그러니까 말이 쭉 길어져. 이런 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건 대칭이동이네 라고 바라볼 수 있고 어떤 A, B 마을이 있는데 강이 있어. 폭이 5km짜리 강. 근데 여기는 A 마을은 10km. 여기서 B 마을은 그리고 A와 B가 그럼 여기는 20km. 이 마을과 이 마을 도로를 오르게. 근데 강은 어떻게 이 사선을 못 놓쳐. 사선을 놓으면 비중이 엄청 10배 들어. 도로의 10배. 그러니까 사선을 놓기엔 너무 불편해. 그지? 그래서 도로는 몰라도
도로는 사선 놓을 수 있잖아. 각도하면 직선이니까. 하지만 강은 강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수직으로 바꿔 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요? 어디에 놓든 결정돼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요 A 지점과 B 지점에 도로를 만들 때 이 도로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돼? 이건 고정돼 있잖아. 예. 안 그래? 예. 이건 어디에서 끄니까 A에서 5km만큼 이 평행이동에 그리고 직선을 만들어. 그럼 이건 폭이니까 요거는 없어질 거니까 빼고 나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가 도로의 이고요. 요 놈의 최단 거리다. 간단해. 그럼 이놈만큼 일이 위험한 거 뭐야? 평행이동이다 이 말이야. 평행. 이 A를 이 강의 기준 수직에 평행이동했을 때 요 두 점, 요 놈 더하기 요 놈이 실제 A에서 B까지 도로의 최단 거리. 이렇게 할 때 이게 대칭 평행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을 뭐 한다? 변환 중에 합동 변환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런데 그 마지막 회전이동도 뭐요? 회전이동 알아야 돼. 회전이동도 근데 알아. 뭐 사형에서는 거의 정해져 있어. 회전이동 사형. 근데 해석학에서는 아는 것보다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회전이동도 대칭이동처럼 뭐요? 그냥 사형적 성질로만 알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해석학으로 접근할 거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 사역별 한계가 있어.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이런 데서만 적용돼 몇 개 안 돼. 찾다 보면 이미전 P, AP, BP, CP, AP 더하기 BP 더하기 CP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기억나? 자, 삼각형 ABC가 있고, 자, 삼각형 ABC가 있어. 실제 그 내부의 한 점을 잡아. 내부의 한 점. 근데 이 점은 어때? AB 각곱기 이런 거리가 나오잖아. 얘 최소값을 구해래. 최소값. 그러면 생각할 수 있잖아. P를 여기다 잡을 수도 있잖아. 이놈 더하기 이놈 더하기 이놈이 최소가 되냐? 실제 어디 그 점이 어디에 있냐?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최소값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해석은 성분 주고 P를 X, Y. 그러면 여기에 뭐 직결좌표에서 원점, C점, A점, P를 X, Y 두 점 사이 거리. 그래서 안전제곱에서 그럼 끝나. 이게 공통수학. 원투는 이렇게 해. 근데 몰라 우리는 이제 해석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해석은 요 좌표점, 요 좌표점, 요 좌표점 두 점 사이 거리. 그래서 나중에 뭐가 이래? 하면 돼,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성분이 아니니까. 언제 최소값이 되냐? 아까 요거 것처럼 이런 것도 합동 변화니까 내가 어떤 생각하냐? 어려운 거 없어. 회전이동이야, 회전이동. 60도. A 다시. 그럼 이것도 60도 회전이동이야. 합동이 있고 합동. 요 모양을 60도, 20도 회전이동이야. 끝. 그럼 요게 P니까 요거 P 프라임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요 빗금친 놈하고 이 하얀색으로 빗금치는 것은 합동이야. 이 합동돼. 그래서 합동돼. 몇 도 회전 이동 있어? 60도. 그러면 자 봐봐. AP는 A-P-하고 같아. 그치? 그 다음에 BP는 이 합동이니까 이 길이 같은데 이게 60도야. 그잖아.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니까 BP 대신에 P-P를 잡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CP는 PC 그냥 연장이니까 PC가 되지. 이거 만들 수 있잖아. 불러봐. A-P, P-P 그러면 뭐 항상 일직사인 A-C보다는 크거나 같을 텐데 언제가 최소값이요? 요놈이 쭉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 직선 위에 P를 잡으면 또 그러면 이놈도 반대쪽으로 하면 또 이놈에서 직선이면 그쪽 나오겠지. 그게 이 최소값이 되는 이걸 이제 그럼 사형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걸 누가 만들었어? 페르마 포인트라고 해. 페르마가 이 해석이 아니라 사역적일 때는 요 점을 금방처럼 사역 이런 보조선 그리고 단면 이용해서 요 대각선 요건 뭔 말이에요? 이 모양을 몇 도 회전 이동하면 돼? 60도. 알겠지? 나왔나? 좀 나왔나? 나오겠지?
그런 점을 페르마 포인트라고 하다라고 하고 그건 사용해.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해석을 하면 굳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냐. 그런데 이런 것도 이리 가는 좌표, 이것도 이리 가는 좌표를 해석하면 다 끝나. 다 나와. 다 구할 수 있다. 고민 안 해도 돼. 이건 나중 문제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합동변화를 먼저 공부를 하게 되거나 변환 그러면 기하에서 변환 그러면 이 합동변화를 먼저 배워. 합동변화를 먼저 쫙. 그래서 합동변환을 배우고 나야 그 다음에 닮은변환이 나오는데 이 책은 합동변환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건 이해되고 그래서 내가 본 입문서에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입문서에 나왔다. 지금 우리는 닮은변환의 그 부분에서 중심, 공통, 중심성 뭐 이런 거 쭉 읽으면 돼요. 큰 의미가 없고 자 닮음에서 점피가 직선 위에 있으면 그 길이도 방향이 책에 보면 다 닮음비. 그럼 우리는 그냥 닮음비를 1대1로 보면 되고 아니 1대1이란다. 길이에 비하 사이값. 그러니까 각각 길이만 보면 길이에 비하고 사이값만 알면 우리 닮음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설명할 거. 151. 뭐 할 거 없지? 원이네. 원의 닮음. 자, 원의 닮음도 원이 뭔지 알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인데 그냥 원만 놓고 보면 원의 성질은 중3 때 나와. 중1 때도 한번 나오지? 그때 그때 원은 원의 결정, 원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쭉 가다 3학년 때 가서 원에 대한 또 성질이 좀 쭉 나오고 그런데 실제 원의 닮음을 또 이야기할 때는 실제 거기서 빠지고 원의 닮음은 공통수학 2에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원의 어떤 원의 닮음을 이야기할 때 두 원의 무조건 중심이 결정되어 있으면 어디에 갖다 대면 중심 축에다 올려놓으면 여기가 원이 있고 여기가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축에다 올려놓고 돌려 직선하면 끝나. 그러면 쭉 하다 보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직각하면 이 길이가 R1이고 R2면 만나는 겹점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 원이 똑같으면 당연하겠지만 원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요. 그럼 이 점이 나중에 공선점이 되거든. 그러니까 시작하는 공선점 선에 시작하는 근데 이 선은 그냥 접선에 이른 거 아니야? 이래지? 그래서 이놈 대 이놈은 R1 대 뭐 R2 대 R1 이렇게 돼? 고민할 때 독성이 돼서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성분까지 이어버리면 하나도 그래서 성분 이어버리면 시험에도 안 나와.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4개째 할 거 없어. 자 그러면 두 원의 중심의 닮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게 하나도 없어. 여기 왔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뭘 찾으면 돼? 접하면 접선. 그럼 여기서 요 길이의 비가 요 놈 대 요 놈의 길이의 비랑 끝.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뭐 할 것이 어디 있어? 나중에 필요한 문제들은 반명. 요 놈의 제곱은 요 짧은 거, 긴 거. 근데 이게 반지름이 2개니까 이해할. 그래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여기다 반명까지 하려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석계약으로 가면 이걸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놈이 하나 나와. 이거까지 또 나오는데 아폴로니우스 원이 뭐냐? 아폴로니우스 원이 어떤 원이냐면 이걸 갖고 만드는 원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는 일단 1번 어떤 수직선 위에 어떤 A, B가 주어져 있고 A, B 일단 어떤 임의의 P를 A, P 대 P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의 자치 내분점이란다. 그러니까 내분이란 말을 쓰고 M 대 N에 그러니까 AP 대 PB가 M 대 N인 점들의 자치가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이걸 먼저 알아야 돼. 1번 이걸 먼저 알아라. 어떤 임의의 수직선 위에 A, B가 결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 평면 위에 수직선을 품는 평면 위에 P가 있어. 예. P가 있단 말이야. 근데 M과 N은 다 양수야. 네. 이건 이해돼야 돼. 그랬을 때 AP 대 PB가 M 대 N이래. 네. 그럼 이게 한 점만 있는 건 아니지. 네 분점이 아니니까. 네 분점은 딱 그 수직선이 있는 거고. 하나. 근데 이 뭐요?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은 무수히 많아. 예. 그러지 않을까? 네. 자칠과 시험에 무엇일까? 시작해볼까? 자치를 보여봐라. 처음 배우면 안 되지? 네? 처음 배우면 안 돼. 원방을 배운 사람 또는 정과잡표, 즉 공통수학 2를 배운 사람은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돼. 뭐 시간 어떻게 가보네. 커피를 타는 건데 왜 내가 속이 가는 그 자취 형식 건너뛰지 않았냐? 자취 그거 건너뛰지 않았어? 자취 그런 게 있었어? 자취 형성 할때 선생님이 그냥 건너뛰지 않았어? 나안 나와도 모르겠어. 나 왜 하나의 주와 넌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니 안 배운 거 얘 얘는 맨 처음부터 다 나와. 안 배운 건 확실해. 우리도 안 배웠는데. 아니 공수투 배우는 애들 파이팅. 우리도 안 배웠다니까. 나 원의 방정식을 자취의 방정식에 포함된다라고만 부르고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배웠는데 그거. 또 그럼 공통수학 수에서 내용 없긴 한 거야? 있어 자취의 방정식. 있긴 있어. 우리가 안 배웠어. 야단 이렇게 나오긴 했어. 무슨 그림인지 모르. 직선은 안 나오네. 정말 그만. 직선을 구할 수가 있나? 남은 사람. 자 보자. 우리가 요 M 대 N의 내분점과 예분점을 먼저 생각해볼까? 직교잡표상에서 이걸 A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그러면 한번 원점이라고 잡아보고 이걸 0이라고 잡고 이 길이를 A라고 할게. 그래 되지? 예. M 대 N 내분점. 외분점은 M 대 N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네. 그러면 직교잡표상에서 이걸 x, y로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이거 공부할 줄 알아야지. x의 제곱 y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루트 뭐냐? 2점 사이 거리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원래 a, b로 하면 더 좋긴 한데 내가 빼버렸어.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y 제곱 뭐 몇 대몇? m 대 n 그러잖아. 그 이런 게 좋은 점이 뭐야? 해석이라니까. 이렇게 해석으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선행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루트 없애보려면 그냥 제곱하면 이것도 뭐가 돼버려? 제곱 해도 되겠지? 그래서 n의 제곱 가로 열고 x 제곱 y 제곱 이해된가? 는 m 제곱 자 가로 열고 x 제곱 마이너스 2ax 그러니까 a 제곱 n 제곱 그냥 y 제곱 이해되냐?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똑같이 n 제곱 m 제곱이니까 묶어낼 수 있거든. n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x 제곱 됐니? 그러니까 n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m이 더 크니까 이놈을 이게 통째로 1이 이사하자.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이사하자고. 그다음에 x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2am 제곱 x
여기까지 해도 나머지 안 나오지?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제곱 a제곱은 0. 여기까지 해도 되나? 네. 자,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뭐 이걸 청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것이 같아 안 같아? 그럼 우리가 원방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나중에 원방을 여기서 중요한 건 나눌 거야. 나누면 m제곱 이건 나누는데 원방이거든. 근데 원방인데 나중에 해보시면 이게 대체 원방이 어떤 원방이냐면 뭐가 없어. x 1차항이 없다는 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x축에 있다는 얘기지. 자, 중심 어디에 있다고? X축이요. 그래, 답이야. 중심은 x축인데 여 점은 지나는 건 알고 있지? 왜? 이건 m대는 내분점이라는 특성. 그러니까 이 점들 중에 그 많은 점에 요 p는 요 c는 내분점. 네. 내분점을 지나야 돼. 이 원이 네.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 네. 아니 무슨 많은 원이란다. 이 원의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c를 지나야 돼. 네. 그럼 m 대 n이니까 m 대 n의 2분점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 돼.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반드시 아. 자체는 지나야 되는데 중심이 중점이니까. 이 안에 있대. 중점. 그 이건 뭐예요? 중점. C와 D의 중점. 그래, 지름이야. C하고 D가 지름. 그리고 이 원은 이렇게 된 원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원을 나중에 아플로니우스 원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점은 다 몇 대 몇으로 돼 있다고. 몇 대 몇? 네. m 대 n으로 된 점들의 이 점은 가장 짧은 점. 이 점은 가장 민 점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이 돼. 뭐만 이해되냐? 자, 그래서 이런 점이 그래서 우리는 직교잡표상에 아니면 또는 수직선에 어떻게든 결국 해석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성분으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식은 세울 수가 있다. 선생님 그럼 저거 접선 정리는 방벽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네가 접선을 어떻게 왜 아직 모르는데 이건 접선들이 아니잖아. 아니 접선이면 방벽이요. 저 활선 아니에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지.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점이 주어지고 P가 주어지면 네. 이 P를 외부에 내분점과 외분점 구한 다음에 지름의 양끝으로 구하면 끝나잖아. 방법을 할 이유도 없지. 왜? 하는 이유가 뭐요? 내분점과 이 성질이 뭐야?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 네.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이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뭘 방역을 했어? 그렇죠. 아니야? 도저히 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그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지름이 되는 것까지 이해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 내분점과 외분점 그 두 사이의 거리가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 해가지고 x축 위에 있는 건 알겠는데 약간 왠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해. 정가좌표의 일단의 정가좌표가 자 0하고 1이 있어. 2 대 3이면 얼마야? 3 대 2면 내분점이 어디야? 내분점이 5분의 얼마야? 3. 외분점 얼마야? 이걸 잡을 줄 알아야지. 3분의 3. 3대 2. 3대 2. 3 뭐야? 뭔 소리야? 3 빼기 2. 3대 2 빼기 2 뭔 소리야? 3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 1. 3, 1, 1, 0. 그럼 얼마? 3.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예? 3대 2. 그럼 여기 얼마야? 3이지? 예. 3 끝났어. 그러면 3이 요게 그러면 요 놈은 3 그러니까 3대 2로 내분한 점이고 이 놈은 3대 2로 2분한 점 아니야. 예. 근데 이 P는 2에 있어야 되고 지름이니까 이 놈이 최단거리니까 이게 원 아니야? 예. 그럼 요 중심 얼마야? 2분의 여기는 3분 아니 5분의 얼마야? 5분의 3이지? 네. 여기 3이니까 둘이 더해서 반 아니야? 예. 그럼 중요한 거는 이놈 대 이놈이 몇 대 몇이란 이야기야? 3대 2 그것뿐이야. 여기 지름의 끝이잖아. 그럼 원이잖아. 네. 왜 원을 밝혔어? 여기 P 잡았잖아. 그래서 이거 하니까 원방이라니까. 원방 해석을 해보니까 원방. 네. 오케이?
해석을 해보니까 나와 원방. 그리고 이 원방인데 x좌표에 x축 위에 중심이 있대. 근데 요 놈하고 요 놈을 지나. 그럼 이것이 중심은 여기 있는데 이게 그럼 이 양끝이라는 건 원의 성질. 공통적투에서 원의 성질이 뭐야? 지름의 양끝의 중심을 지난다. 그게 성질이야. 그래서 둘이 더해서 반응이 요 놈이구나. 원방이야.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아폴로 뉴스원이라고 그래. 이런 아폴로 뉴스원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또 봐봐. 그 다음 단계. 이 아폴로 뉴스원 갖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다음 넘어가자. 그러면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봐. 원이 있어. 자, 봐봐. 원이 하나 큰 원이 있어. 적당한 큰 원이. 근데 아까쯤에 적당한 어디에 원을 근데 이번엔 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조그만 원이 있으면 아까쯤에 요 공선점이 있다고 했지. 네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점 P를 A, 0을 잡아. 축에다. 대체. 네. 그리고 반지름 이게 어디에? 중심 이게 R이라고 해. R. X 플러스 Y 제곱.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점 이 점을 Q라고 잡아. 예. Q는 그러면 무심한 채 위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니까. 네. 그럼 PQ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들의 자체는 어떨까 이제? 아까쯤에는 점과 점이었지. 이번엔 점과 원이 되겠지. 간단하겠지. 왜? 왜 간단해? 어떤 점을 잡든 M 대 N 아니야. 네. 그럼 요 반대쪽에서 잡아보면 중심을 잡아도 M 대 N 아니야? 네. M 대 N 아니야? 네. 그럼 요거에서 그럼 이게 원 아니야? 그래야 접하면 이것도 M 대 N 아니야? 간단하지 않아? 이 아폴로 뉴스 오늘 이해하면 뭐 이미 한 점에서 새로운 한 점에서 원에 그었을 때 그 원의 자치와 한 점과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이 자치를 구해라. 그것도 아폴로 뉴스 원투야. 원래는 원과 원에 접할 때 이 길이래. 그러면 이 길이가 M이라는 건 요놈 대 요놈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아. R 대 라지 R은 R 대 라지 R은 M 네. 여기 M 대 N이니까 N 대 M이 되겠지? 그러잖아. 이게 M 대 N이라니까 거기서 P가 기준점인데 뭔 소리야? 외분이잖아. 아니 PQ가 M 대 N으로 내분한 점들의 자치라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 M 대 N 플러스 M 아니야? 네. N 대 N 플러스 N. 오케이. 알겠지? R이 더 작은 거 아니에요? 낮이 R. 반대 아니에요? 아니야, 딱 보기 싫어. 아싸리 작잖아. M 대 그러니까 라지 아래 더 작으니까. N 플러스 N 플러스 N 대 예. 이렇게? 예. 뭐만 이해돼? 예. 자, 그래서 책에서 뭘 찾든지 이것도 아폴로 뉴스 원의 투야. 알겠니? 예. 우리는 나중에 이걸 다 해석해하고 돌리는 걸 추천하는데 여기는 그런 단원이 아니고 주어진 성질로만 풀어라니까 닮음에서 하는데 그런 방역을 떠오르는 건 여기서 그냥 특수한 경우고 내접한 투원의 중심, 내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거는 중3 때도 이제 내접과 A접. 내접은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안에 있는 거는 동심원을 가지는데 이게 적당히 안에 있는 원은 크게 문제 나오지 않아. 그러면 동심원을 갖는 것은 중심을 갖는 거고 내접하는 원은 뭐가 돼? 안에서 접할 때 내접이지. 그래서 이걸 내접선이라고 해. 안쪽에서 접해. 네. 이래지. 예. 그러면 그냥 내접선이라나 접선 이것도 접선인가? 내접선을 하지 않잖아. 접선인데 나중에 그냥 저 원이 그냥 접선. 내접한 접선. 내접한 접선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이렇게 원에 반대로 또 이걸 왜 접한다고 하지? 예. 근데 이것도 접하는 거 뭘 그냥 접선이. 접선일 뿐이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원에 꼭 내접한 게 아니라 원에 반대로 되는 경우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 이 부분과 이건 뭐냐? 이게 공통
접선. 내 공통 접선. 안쪽으로 접한다. 이해되지? 예. 이렇게 한 건 뭐가 되냐? 공통. 공통 바깥으로 접한다. 외접선. 그래서 공통 내접선 구하는 것과 공통 외접선 구하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네. 파란색 어떻게 하냐? 중심으로. 그렇지. 중심으로 쫙 해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려가지고 쭉 내려서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D 두 점 사이 거리 그두 점 원의 중심 간의 거리지. 예.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너희들이 요거 어느 단원에 나오지? 중3-2 원의 성질에서. 과정에서 나온다. 3-2에 나와요? 예. 이건 굳이 할 줄은 나온다. 선생님 저 혹시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궁금하나요? 뭐? 물리 시간에 이 선생님께서 뭐 증명하는데 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사인이 있을 때. 예 그거를 증명하시려는데 시간 모르겠다고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혹시 필요- 알려줄 근데 이걸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뭐 필요- 시간이 뭘 많이 필요해. 저번에 간단해. 사인 내가 삼각함수할 때 자 봐봐. 간단하게 뭐 증명할 건 없어. 자 A, B, C 뭐든지 삼각비는 이건 사인이니까 삼각비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그림이 뭐가 나와야 돼? 삼각형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삼각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변 A, B, C 쓰는 건 기본이야. 그래서 수선의 반을 내려. 네. 내려.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로 해. 자,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자. 그럼 넓이는 2분의 1 중학교 3학년 과정 두 변각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됐어 안 됐어? 근데 이거를 넓이를 딱 보니까 수선이니까 쪼갤 수 있어. 이거 H 대체. 그래서 이놈 넓이 더하기 이놈 넓이로 할 수 있어. 그지? 뭐라고 써? 2분의 1 CH 사인 알파 딩동댕 2분의 1 CH CH 사인 베타 됐냐? 예. 끝났어.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들을 외우기보다는 이해하고 그래 PC로 나눠.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PC로 나눴으니까 B분의 H 사인 알파야. 됐냐? 네.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C분의 H 사인 베타 됐냐? 그럼 B분의 H는 직각이잖아. 이 단원이 삼각비였잖아. 무슨 말이면 코사인 베타야. 그 다음 B변 사인 B변이니까 코사인 알파야.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 쓰면 돼? 사인 부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됐냐 안 됐냐? 됐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 요거 뭐라고? 코사인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됐냐? 근데 네가 뭘 원했어? 요거 보니까 알파 이퀄 베타 이퀄 세타로 바꿔.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됐냐 안 됐냐? 그럼 요거 알파 베타 세타니까 사인 2세타 아니야? 네. 나왔잖아. 그거 어려워. 아주 쉬운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이걸 나중에 덧셈 정리를 하거든. 그럼 덧셈 정리를 떠올려라. 그러면 공식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넓이에서 내가 이걸 찾아냈지. 이거가 저번에도 보지만 뭐야 코사인 제곱식도 넓이는 안 했지. 뭐 이렇게 길이의 비, 넓이의 비, 뭐 이런 모든 사인 법칙도 넓이의 비. 도형은 삼각형이고 그 삼각형을 어떻게 삼각 비를 끄집어내냐. 삼각형이 뭐야 돼? 직각삼각형 아니야? 그래서 이 현재 입장에서 니그가 이거 넘어갔는데 모르는 거 있어? 처음 본 거 없잖아. 그럼 돼. 뭐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그럼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 다른 것도 어떻게 하고 여기서 뭔가 나오겠지. 어떻게 하면 다른 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봐. 내가 45자 분석해. 두개 45일 때 사인이랑 코사인 두 개가 90이라는 보정이에요. 45에 나와. 알파랑 베타랑 45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근데 두 개가 90이면 나 그냥 가정으로 하고 무슨 소리야?
알파랑 베타가 45일 때 어떻게 되나? 사인 90도가 얼마야? 이게 그럼 2분의 1 집어서. 사인 세타 사인 45가 코사인 45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궁금해가지고 해보고. 신기하다.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에 이겼으면 베타 대신 마이너스 넣어가지고 하겠지. 마이너스 2. 그럴 수 있잖아. 베타 대신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 이으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잖아. 네. 코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건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그냥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고 근데 사인은 4사분면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 오. 그래서 나중에 사인 15도가 어디서 나와? 그러면 이제 사인 45도에서 30도를 빼면 여기서 나오구나. 그래서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그래서 4분의 루트 2 그래서 답은 사인 15도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구나. 여기서 나와 여기서. 그러면 사인 15도는 뭔가 이렇게 했으면 사인 22.5도는 어디서 나와? 45도. 45도의 반이겠지? 네. 그래서 아까 반이니까 여기서 뭔가 만들면 나오겠지? 아니 플러스 45. 그래서 뭔가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걸 확장하는데 자 그냥 이게 뭐라고? 덧셈 정리 찾아내. 덧셈 정리를 열심히 해봐. 여기까지 또 됐냐? 예. 다른 문제는 뭐 닮음이 여기서는 좀 아쉬운 게 뭔가 내용만 설명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닮음에 관련된 문제를 좀 갖고 와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는 없어. 뭔가 연습 문제 봐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않아? 그치? 예. 설명해요. 그냥 쭉 넘어가. 그러면 문제 갖고 와서 풀게. 생선 때는 어렵다. 선생님. 맞습니까? 해정변환 이제 너무 따로 배워야 돼. 학종변환에 나오는 해정변환. 새로운 친구는 안 오나요? 그렇게 상담 왔는데 올 것 같이 하더니 왜 오늘 온다고 말을 아니 이번 8월달에 온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안 오지. 안 오면 안 온가 보지. 어디쯤 왔고요? 모르지. 상담해서 온다고 했는데 상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알겠어? 안 오는 걸 안 오는 일 그게 안 누가 오는 대표고 오라고 하겠어? 대답했는데 안 시원인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시원이는 과학만 듣잖아. 노쇼. 그 애는 과학과를 안 가르쳐도 절대 나는 이렇게 과학고 투어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 거. 과학 투어를 왜 해? 과학과를 안 가르쳤네? 그러게요. 그냥 순수하게 과학이 제일 일반 아니에요? 과학 다니는 애들 그 여러 몇 명이었지? 아무튼 그 중에 3명이 왔어요. 지용이는 학교 대표가 아니긴 하지만 4명. 과학만 듣는 애들 중에 아니 과학까지 듣는 애들 중에 그 중에 2명. 여기 과학을 듣는 애 손 들어봐. 근데 왜?